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됐던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안에 친일 행적을 보인 서정주의 시비 건립이 추진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뒤늦게 찬반 갈등을 중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하간포 해수욕장. 지난해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돼 태안군으로부터 상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해수욕장 번영에는 이 돈으로 서정주 시인의 시가 적힌 시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서정주가 하간포를 방문해 학이라는 시를 지었다며 이 사실을 널리 알려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태안군은 이곳에 데크와 기념비 설치를 목적으로 들어온 공유수면 점사형 신청을 허가해줬습니다. 번영에는 현재 시비가 80% 정도 제작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시비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모임을 결성하고 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정주는 일제강점기 친일 작품을 발표해 친일 인명사전에 올랐고 해방 이후엔 독재 정권에 협력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부천이나 춘천 등지에서도 기존에 있는 시비도 다 철거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 태안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서정주의 시비를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반면 번영회 측은 서정주가 친일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지만 문학작품은 별개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시비에 서정주가 친일 인사이며 그를 찬양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친일은 당연히 정의롭지 못한 건 당연합니다. 서정주 시인의 이 문학적 가치마저 매도시키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정주의 문학적인 재능은 그 문학계에서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태안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 12일 군청으로 들어가던 가세로 군수를 만나 이에 대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건 아직 내가 입장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다음에 할게. 혹시 한 말씀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네, 다음에. 이후 가 군수는 군 예산이 투입되는 건 맞지만 사업 추진 주체는 주민들이라며 군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전해왔습니다. 태안군은 뒤늦게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 중재에 나섰지만 번영회 측은 시비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최근 당진에선 동물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병원 측은 의료사고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어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당진의 한 동물병원에서 슬개골 탈골 수술을 받은 3살 된 강아지입니다. 수술 후 20여일 만에 안락사됐습니다. 첫 수술과 재수술이 끝난 뒤 남은 치료를 하던 과정에서 간암과 치료하기 힘든 빈혈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는 건강하던 반려견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3주 동안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다며 병원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같이 치료를 받았던 다른 2마리에게선 간 수치가 10배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슬개골 탈골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재생불량성 빈혈이 오고 간암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켰는데 다른 병원에 갔을 때 혈검했을 때 간 수치가 너무 높았고 다른 아이 폐렴으로 3일 입원한 아이도 간 수치가 높아서 잘못했다는 걸 그때 알아서. 또 다른 반려묘 보호자는 발가락 골절로 병원을 찾았다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양이 발가락 절단과 피부 이식 등 수술을 받았지만 피부 괴사가 진행되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결국 한쪽 발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부작용도 문제지만 피부 이식 수술 당시 보호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술한다는 얘기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피부 이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얘기를 안 했냐니까 보호자분이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했다. 그렇게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그 병원에 처음에 간 게 제일 후회스럽고요. 해당 동물병원에 대한 의료사고 의혹은 맨 처음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보호자들은 석 달 동안 치료나 수술을 받은 반려동물 15마리가 부작용을 앓거나 후유증을 겪었고 이 가운데 10마리가 죽었다는 입장입니다. 보호자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에서 죽은 반려동물은 10마리보다 훨씬 적고 의료사고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한 반려견의 경우 다른 병원이라도 정확한 간암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며 높은 간 수치와 관련해선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항염제는 약 특성상 일시적으로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려묘는 피부 괴사로 염증 치료를 하던 중 간에 무리가 될 것 같아 이틀간 치료를 멈추고 다시 재개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보호자가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는 입장입니다. 동의 없이 수술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의 일로 속상하신 일을 당하신 분과 여러 매체로 이 일을 접하고 당황하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 병원에서 사망한 반려동물의 수는 절대로 10마리가 아닙니다. 또한 보호자를 상대로 고소 등을 포함해 법적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시청에서 불시위생음료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도 무무매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또한 병원을 폐쇄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희 병원의 일로 상심이 크신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 병원 측은 보호자들을 상대로 고소할 생각은 없다며 보호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병원 의료사고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자들이 소송 의사를 밝힌 만큼 의료사고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30년 동안 표류하던 안면도 개발 사업이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세 번째 우선 협상 대상자인 KPIH 안면도가 기한 내에 투자 이행 보증금을 내지 못한 건데요. 충남도가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도와 KPIH 안면도는 지난달 본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성공에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개발업체가 11일까지 납부하기로 한 1차 투자 이행 보증금을 끝내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남도는 보증금 100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업체가 내부 자금 사정으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성공을 자신했던 충남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계약 해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번에는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이행 보증금을 납부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보증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못 냈으니까 뭔가 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확실하게 예컨대 계약 해지를 한다든지. 당초 개발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던 주민들은 예견된 결과라며 충남도의 안일한 행정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지해온 사업자 공모 방식을 버리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없는 건지 아니면 주변의 가치를 더 생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안면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이 전혀 다른 개발 방식 모색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충남도는 유럽 출장 중인 양승조 지사가 14일 귀국하면 계약 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쇠퇴한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에서만 8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주민들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조성된 내포신도시. 최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늘어서고 있습니다. 반면 홍성 구도심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상권도 침체된 상태. 이렇게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다시 살려보자는 프로젝트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충남에서도 각 시군마다 공모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올해 당진과 서산, 예산 등 6개 시군에서 8곳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곳에선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빈집 정비, 공원 조성, 마을회관 돌봄시설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3천억 원으로 국비 780억 원이 투입됩니다. 금년도는 전년 대비 이제 목표 달성을 160%를 했고요. 그동안 그 사전 준비가 이제 편입 토지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필수 조건
이런 것은 사전에 직원한테 그 역량과 교육이라든지 이 가점 맞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해서 올해 사업 선정으로 주거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업 성공을 위해선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것인 만큼 지난해부터는 마을을 관리하기 위한 협동조합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예를 들어 집수리 사업, 마을 카페 운영 사업,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 그 사업 주체가 되고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화한 이후 충남에서 현재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모두 18곳.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쇠퇴한 구도심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는 우리 지역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군에 있는 예산리는 5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던 군청사가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부지를 활용해 원도심을 다시 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읍에 있는 옛 군청사 부지입니다. 지난해 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건물이 철거된 후 현재는 빈 터만 남아 있습니다. 군청을 오가던 유동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주변 골목도 덩달아 썰렁해졌습니다. 곳곳엔 점포 임대를 써붙이거나 문을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띄니다. 군청사가 이제 이전하는 바람에 상권이 다 저기 돼서 저녁 때 되면 살짝 너무 깜깜해요. 근데 좀 불편한 점도 많죠. 이 거리도 예쁘게 이제 치장도 좀 하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아마 상권도 살고 살기 좋은 마을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곳 옛 군청사 부지엔 앞으로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택이 완공되면 침체됐던 원도심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군은 정부가 공모한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020년부터 4년간 국비 303억 원이 투입돼 예산읍 예산리 일대에 주거지와 생활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150세대 규모로 이달 말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커뮤니티 센터와 어린이 놀이터, 청년 창업소 등 주민들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도 조성됩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소규모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도심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차후 구축된 시설물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민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 조직을 협동조합이나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앞서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됐던 예산읍 주교리 일대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군은 목욕탕과 정미소, 농협창고 등 흉물로 방치돼 있는 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11월은 독립운동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과 순국 선열의 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진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만세운동 재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담배 기자입니다. 어둠을 밝힌 횃불 물결 속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흰옷을 입고 한 손엔 횃불을 든 시민들이 함성을 외치며 거리로 나아갑니다.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과 17일 순국 선열의 날을 기념하고 올해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여 명의 시민들은 횃불을 들고 일제에 맞섰던 선조들을 생각하며 애국정신을 되새깁니다. 오늘 거기에 그렇게 행진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었고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았어요. 당진에선 3.1운동을 시작으로 독립만세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1919년 3월 10일 면천 보통 공립학교 전교생 200여 명이 거리로 나와 만세를 외쳤습니다. 운동을 주도한 건 18살 꽃다운 학생들. 충남 최초의 학생 독립 만세운동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어 4월 4일엔 당진 지역 최대 규모의 운동으로 꼽히는 대오지 천이장터 4.4 독립 만세운동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600여 명의 시민들과 대오지 면장이었던 이인정,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들도 동참한 전국 최초 민간 합동 항일운동입니다. 이런 독립운동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선열들이 그런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이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자 청소년들과 남녀노소 함께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00년 전 우리 지역에 울려 퍼진 독립 만세운동이 횃불과 함께 자랑스러운 역사로 되살아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충남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등이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충남도에게 내년도 보육료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담배 기자입니다. 충남 지역 민간 어린이집 원장 100여 명이 충남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를 인상해야 한다며 피켓 시위에 나선 겁니다.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들에게 표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당초 정부는 어린이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2013년 22만 원에서 2016년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지만 7년째 22만 원으로 동결된 상황. 여기에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환경 개선비와 운영비 등의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교사들 처우 개선도 적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아이들한테 그 지원하는 보육을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소홀히 되죠. 또 환경 개선도 문제가 있고 극단식에서도 문제가 있고 교사들한테 처우도 문제가 있고 또 어린이집도 원 운영도 문제가 있는 거죠. 충남도지사가 정한 1인당 보육료가 정부에서 발표한 표준 보육료보다 30%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인당 월 표준 보육료는 만 3세가 43만 2천 원, 만 4세와 5세는 39만 6천 원입니다. 하지만 충남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는 정부 표준 보육료보다 많게는 13만 원 이상 적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등은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선 보육료를 정부 기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로는 차별 없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정책은 너무 차별이 심하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지금 이제 집회하는 거고 또 도지사한테 항의하고 건의하고 또 부모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알리려고. 충남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정부 표준 보육료에 맞춰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보육료 인상에 관해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부터 만 5세에 한해 표준 보육료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다음 달 열리는 충남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충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선, 경부고속철 연결 등 16조 원 규모의 12개 신규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건의 내용에는 당진 성문국가산업단지에서 대산항을 잇는 대산항 인입철도와 서산에서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내포와 태안을 연결하는 철도 등 일반 철도 9건과 광역철도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서해선 경부고속철 연결과 호남고속철도 직선화 등 고속철도 2개 사업도 건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국토계획 평가와 공청회를 통해 신규 사업 검토를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 계획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홍성에서 통일 신라시대 스님이 지니고 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호심 불상이 발견됐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용봉산에서 9세기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불입상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불상은 7cm 크기로 출토 상태가 양호했으며 청동 방울편과 막새편 등 다양한 유물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